베트남은 넥스트 차이나라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오토바이. 하지만 빠른 공업화와 늘어난 오토바이로 인해 베트남의 공기오염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우리는 베트남 현지에서 친환경 퓨처 모빌리티를 제안해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스타트업 점프라는 프로그램은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광저우에서 했고 이번에는 하노이에서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점프, 스타트업을 통해서 점프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요즘 대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세계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주려면 현지에 가서 작은 프로젝트도 해보고 거기에 성공 체험도 해보고 직접 느껴야 다음번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 점프라고 이름 짓고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디자인과 외장 디자인으로 팀을 나누고 현지 조사를 시작했다. 애초에 그러면은 랏이 생겨버리니까 걷다가 이제 주차할 수 있게끔 해버리면 마트 같은 데는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편하게 써가지고. 길거리에서 본 것처럼 오토바이에 되게 사람도 많이 타게 되고 짐 같은 것도 많이 싣게 되는데, 오토바이 형태가 보면은 저희가 봤던 거랑 조금 다르게 뒤에는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 봐서는 확실히 이게 베트남 자기네 입맛에 맞는 조리법을 좀 선택했다,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진 첫 번째 발표. 디자인하는 데에 대해서 외장 디자인 쪽에 초점을 맞춘 그 다음에 동문교 그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지어진 성당으로서 베트남의 건축 역사를 담고 있는 디자인이라 생각해서 여기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가게 되니까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었던 팬턴에서 읽을 수 있었던 베트남의 색깔이 실제로 저렇게 건축 양식에 사용되었고, 그래서 절대적인 오토바이 개체수를 줄이는데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현지 교통 상황에 맞춰서 쉐어링이 가능하게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토바이 주차장이나 대여점들이 조금씩 줄어들면 그 공간들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모빌리티를 쉐어링할 수 있는 뭔가 스테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프로세스 잡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들, 풀고 싶은 문제들, 그 다음 어디까지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 오늘의 목표로 합시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일 오후에 나가서 추가 필드 트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일 거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고객들한테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하거나 간단하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회의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이렇게 하노이에 직접 와서 자기가 해당하는 상황에 직접 떨어져서 하게 되는 디자인은 처음이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는. 오늘 크리틱 받았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만의 바운더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게 확실히 좀 약간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서치를 해볼 생각이고, 내일은 타이어 모터스를 다시 방문해서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점이 불편해서 이 옵션을 추가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또 전기차 충전 시설 봐야 되고 전기차 수요를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설문팀에 가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겠다, 디자인적으로도 이런 옵션이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제 다음 날 우리는 시스템팀과 외장팀을 한 명씩 나눠 현지 답사와 리서치를 계속 진행했다. 주로 사용하는 옵션 뭐가 필요해서 가방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답사팀이 점점 번역기 사용에 익숙해지고 있는 동안 실내 리서치팀은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있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자체로 이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치. 세그웨이 혹은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좀 봤던 전기 스쿠터 이런 컴팩트 모빌리티를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봄으로써 시스템이나 외장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포맷을 가지고 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현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질문을 통해서. This survey by your opinion and your lifestyle and 전기 동력이라는 그런 퓨처 모빌리티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이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일단은 사전 리서치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컨셉을 잡고 있는 거는 그런 리서치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던지고 있거든요. 약간 조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던지고 서로 그냥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단계예요. I want to ask is about the electric power. Yeah. 현지 조사와 인터뷰의 결과 전기 동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그 시설은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얘네가 도시를 몇 개 키우고 있는 게 있어서 이에 따라 우리는 미래의 전기 동력을 이용할 가상의 페르소나를 선정하고 그들을 위한 모빌리티를 디자인하기 위해 마지막 회의를 준비하였다. 현금만 들어가면 되잖아. 사실 크게 상관없잖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디자인할 퓨처 모빌리티의 스케치가 나왔다. 드디어 시작된 마지막 발표. 저희가 이름을 브릿지라고 지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일단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그 중간이라는 의미와 도심과 도심을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브릿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보시면 이분은 혼자 통근하는 사람, 그래서 1인이 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4명이 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겠다, 고속도로를 몇 명이 타겠다 이런 거를 좀 일단 간략하게 잡아보았고요. 어제 미팅과 그다음에 저희 페르소나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상상해 보았을 때 저희가 잡을 수 있었던 건 이 5가지의 커스터머 니즈를 충족시켜야겠다라는 거였어요. 컴팩트하고 뭔가 보관이 용이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세워져서 보관이 되어서 이게 착착착 겹칠 수 있게끔 보관이 되다가 사람이 타야 될 때는 이게 눕혀지면서 사람이 1명에서 2명 정도 탈 수 있는 길이로 늘어나서 이 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 한 자리밖에 없는데 여기에 2명, 3명 이렇게 앉는 거에 비해 여기는 공간이 이 오토바이 전체만큼의 공간이 나오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1명, 2명이 좀 더 안락하고 편하게 장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디미션이 나오게 되었어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오토바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또 고민들을 다 가져가는 건 굉장히 좋고 여기서 다음,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작점이지 도착점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스타일 같은 부분은 그냥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로 연결될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 전에, 스타일 내기 전에 먼저 이 리퀘어먼트, 내가 맞춰야 될 리퀘어먼트가 무엇이고 이 리퀘어먼트 만들기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정리한 다음에 스타일을 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일단 베트남에 처음 왔는데 여기 와봤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좀 재밌었어요. 얻는 것도 많았고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멋있었고요. 그리고 배운 게 많았어요.